예,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네. 뭐 온라인 수강생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게요. 네. 오늘 강의 제목은요,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주제로 하는 강의고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R&D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건지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이 강의가 왜 중요해졌냐면, 올해 중기부에서 중기부 R&D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가 있었냐면, 세 번째 중에 하나가 민간 투자를 받은 그 업체들한테는 정부 자금 우선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투자라는 게 뭐냐면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로부터 엔젤 투자 받거나 크라우드 펀딩 받는 거거든요. 근데 벤처 캐피탈은 되게 까다롭잖아요. 엔젤 투자도 쉽지 않잖아요. 어디서 만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민간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하게 되는 그 멘티기업에 대한 얘기를 멘티기업한테 크라우드 펀딩 한번 받아보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강의 들으신 분 안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우리랑 협회랑 제휴가 되어 있는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우리나라 넘버원 크라우드 펀딩 회사와 제가 그쪽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드릴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이제 영업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강의는 이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차 산업 시대의 세상을 바꾸는 돈의 힘. 크라우드 펀딩이 얘기하는 우리 협회장님이 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 한마디로 뭐죠, 4차 산업혁명이? 배님 질문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뭡니까? 협회장님이 늘 강의하지만 시대? 링크라고 해요. 협회장님 링크라고 하잖아요. 링크.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일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면 그게 4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면 직접 내가 돈이 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세상을 바꾼 돈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이해해보고 그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를 이해하면 내가 관리하게 되는 멘티 기업들한테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기업 안에 지도사로서 그 멘티 기업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자. 이게 이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일단 그 전에 우리 기업에게 자금이 무엇일까요? 자금. 기업에게 자금이란 목숨줄이다. 그죠? 피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는데 기업이 자금이 순환이 안 된다면 회사는 망하겠죠. 그죠? 그리고 기업의 자금이 잘 돌지 않으면 기업 운영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기업은 무엇을 하나요? 투자를 하죠. 어디에 투자하죠? 제품 개발. 인력에 투자하고요. 설비에 투자하고 자재에 투자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겐 자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인건비, 개발비, 뭐 이런 설비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게 기업의 자금인데 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하냐면요. 자금을 조달을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자금 조달은 제일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자금 조달 방식은 뭐죠? 은행. 은행이 아니죠.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버는 돈으로 그걸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재투자하는 거를 내부 자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내부 자금을 잘 쓰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외부 자금을 쓰게 되죠. 그렇죠. 외부 자금에는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습니다. 직접 금융이라 하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재화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데 그게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이제 거고요. 투자반 유상증자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간접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빌려오는 거죠. 말씀하신 은행에서 빌리는 거를 일반 금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로 받는 융자나 투자를 정책금융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원래 간접금융에서 간접금융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직접 대출을 받아주든가 보증서 받아서 대출하는 거가 이제 저희가 하는 간접금융인데 기업의 자금 조달 저희가 전체 다 해주려면 직접금융 분야를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대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상장하는 회사들, 그죠? 근데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들도 이걸 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용해서. 그게 바로 이 강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위원님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이용해서 기업의 모든 자금을 다 조달하는데 이제 자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강의가 이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시작한 거냐? 이제 모든 할 때 보면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유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래. 크라우드 펀딩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웬 캅스 앤 도너츠라고 하는 도너츠 가게가 하나 있고요. 거기 9명의 경찰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진이 이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입니다. 미국의 미시건주의 클레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작은 빵집이 하나 있어요. 도너츠 파는 빵집이 있었는데 이 빵집에 100년이 너무 오래된 빵집인데 이 빵집에 경찰들이 순찰 돌다가 거기서 이제 커피 한잔하고 담배 피면서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빵집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빵집 앞에 던킨도너츠가 들어온 거예요. 던킨도너츠가 들어온 거예요. 던킨도너츠가 들어왔으니 얘네가 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영난을 겪으면서 문을 닫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론 도너츠를 먹는 거는 던킨도너츠 가능하겠지만 탑센 도너츠는 내가 좋아하던 사장님의 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도너츠 가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인지상정의 마음이 있었던 거지 경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도너츠 가게를 살려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이 9명이 십시일반에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빵집 하나 살리는 게 9명은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못 살리게 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 그럼 우리가 주민들의 그 힘을 빌어보자라고 해서 모으러 다닌 거예요. 경찰 돌아가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이 빵집이 살아야지 않겠냐, 이 빵집을 살려야 우리가 좋은 거지 않냐 하는 얘기를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닌 거죠. 설명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돈을 얻어서 빵집을 살렸어요. 원래 있었던 거네. 예, 원래 돈 없이 죽어가는 사람 모으는 돈이. 예, 맞아요. 그게 기업으로 바뀐 것뿐이네. 이렇게 살린 거지. 이렇게 살리고 나서 이 경찰들이 돈을 모여서 살리고 나니 주주가 된 거지, 빵집에.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빵집의 이름 바꾸고 캅스 앤 도너츠 이름으로 바꾸고 그 지역의 밀가루를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면서 하는 이제 약간 지역 유착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9명의 경찰들이 이 빵집이 왜 살아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나면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군중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빵집을 살려낸 거죠.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시작화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제가 작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작년까지는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업이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만 됐어요.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법인만 됐고 7년이 넘었으면 벤처 확인을 받았거나 이노비즈나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죠. 이제 법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벤처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벤처 확인이 왜 필요하냐? 크라우드 펀딩 받아야 하니까. 벤처 확인을 해야죠. 반대도 얘기가 되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면 그 자체가 또 벤처 확인의 그 기회가 돼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이상은. 크라우드 펀딩을 엔젤 투자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존의 일반 금융,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일반 군중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라고 해서 대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군중으로부터 돈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군중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건데 대중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돈을 모으면 모아질까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대중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돈을 갖고 나쁜 짓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모아주겠죠. 그죠? 이 돈을 모아서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 회사가 될 거야. 그럼 너네들한테 지분을 줄게, 배당을 줄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가 앞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쭉 보면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크게 나뉩니다. 투자하는 대가, 투자를 하면 그 대가가 필요할 건데 아까 그 빵집 같은 경우는 투자한 대가로 뭘 받았을까요? 경찰들이 지분을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빵집들은 소비자들은 뭘 받았을까요? 빵을 싸게 먹었을까요? 투자한 사람들이 해온가로 먹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베네핏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베네핏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 베네핏이 돈으로 돌아오면 수익형, 베네핏이 돈이 아닌 것으로 돌아오면 비수익형입니다. 이제 위원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리워드 펀딩이라는 거는 비수익형에 해당하는 거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품을 받는 거니까요. 그 이제 네 가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세월호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그죠? 세월호 사건에 그 파란 바지인 김동수 씨라는 소방서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아이 5명 구하고 자기는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받고 있는 걸 보고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저분 정부에서 보호를 못 해주니 우리가 돈을 모아서라도 병원비를 보태줘 보자라고 시작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모아서 병원비에 보태주자라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디에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대가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 그냥 도와주라는 거니까. 기부를 하는 거죠, 기부. 이 기부를 한 건데 펀딩은 성공했어요. 얼마나 성공했냐면 100만 원 모으는 건데 870만 원에 성공했죠. 877%가 달성했죠. 근데 여기 보면 319명의 서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포터가 뭐냐면 아까 그 빵집의 경찰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투자한 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이거 투자해봐. 자금 유치. 홍보 마케팅인 거죠. 홍보 마케팅. 마케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거 있어요. 자기네가 제품이 나오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자금도 필요하고 마케팅비도 필요하지만 그 제품을 알리는 홍보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을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툴이죠.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알리고 판매가 안 되더라도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홍보의 하나의 툴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이용합니다. 요즘은. 다만 이제 많이 팔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이 펀딩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100%가 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부형으로 펀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뭐 진행하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이제 그 남들이 모르는 제품은 먼저 투자하는 거니까 얼리버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리 어답터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하는데 보통은 가격적인 혜택을 주거나 제품을 덤으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죠, 그죠? 저도 참고로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 그 자동차 전시회 그러니까 이제 모터쇼 같은 데 가보면 사실 우리 그 위원님들 여자분들 계시니까 조심해야지만 그 레이싱 모델들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레이싱 모델들 사진을 대놓고 못 찍고 사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사진을 갖고 화보집을 만들려고 제가 했었어요. 화보집을 만들어서 그 고칼로로 고해상도 칼로로 찍어서 화보집을 만들 테니까 사라. 돈 모아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화보집을 만든 걸 리워드 펀딩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500명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500만 원 모아서 화보집 500권 찍어서 투자한 사람한테 다 돌려주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화보집만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찜찜했는지 제가 후원을 받아서 세차권, 대리운전 티켓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같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품 가격만 선투자하는 거는 원치 않고 뭔가 플러스 알파를 먹기를 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죠? 먼저 투자하는 대가로 뭔가 플러스 알파 좋아한다. 이게 리워드, 보상형이라는 거고 요거까지가 이제 비수익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인데요. 수익형은 대출형입니다. 돈 넣고 돈 먹기.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다시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 갖고 남한테 대출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대신에 그럴 걸 알고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돈 갖고 돈을 불려서 이자를 돌려줘 라는 게 대출형이죠.
그럼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 돈을 갖고 다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은행 가기 힘드신 분들이 사채를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은행권, 고금리 사채, 중금리 P2P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2P 대출이라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한 대출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은 돈을 모은 걸 갖고 다시 대출을 시행해서 이자 수익을 얻어서 이자 수익을 투자자한테 나눠주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걸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원리 1% 정도를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하면 한 300에서 500 정도 내면 매달 얼마 준다고요? 3만 5만 원 정도를 이자를 돌려주는 거죠. 투자자한테 이자를 돌려주는 게 바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고, 이게 수익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할 것이 바로 이제 채권 발행과 주식형 발행, 주식 발행인데요. 이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채권이 뭐죠? 채권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대출을 대출하는 거죠. 그죠?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례 중 하나인데, 강서 달서 맥주 유통망 확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대구에 유명한 달서 맥주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맥주가 유통망이라는 게 뭐죠? 대리점을 하나 더 늘리고 싶었어요. 서울에다. 늘리는 돈이 2억 5천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2억 5천을 모아주세요라고 올렸던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채권을 발행한 거죠. 연리 12%, 여기 원리 1%죠. 그죠? 원리 12%를 돌려줄게, 이자로. 만기는 3개월. 한 사람당 10만원씩 할 수 있어요. 그죠? 최소한. 그랬는데 이게 목표 금액이 1억이었는데 2억 5천인 400이 됐죠. 그죠? 2억 5천 4백에 3% 정도 떼고서 이 사람들이 투자 받아서 그걸로 매장을 오픈했겠죠. 그죠? 오픈했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갖고 이자를 돌려줬겠죠.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이 하지 않아도. 그죠? 이게 가능한 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우리가 대출받기 힘들 때 기다릴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죠. 졸립죠? 예. 저도 졸리네요. 그럼 채권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사진 찍어요. 아까 든 것도 맥주인데 이번엔 맥주예요. 수제 맥주 만드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 지분 투자하면 지분을 줄게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분을 준다는 거는 주식당 가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치 평가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네가 평가를 해보니 우리 회사는 가치가 약 60억이다. 그래서 약 한 주당 8,000원씩 해서 약 1억 정도 모집을 하겠다라고 시작했던 건데, 제가 이거 캡처할 때 7일 남아있을 때 3,400 정도 모집이 됐으니까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가 바로 지분 투자형이고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지분 투자형이 항상 1억씩 하는 건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누적으로 1년에 7억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보통 한 업체가 한 번에 1억씩을 해서 1억에서 이제 누적해서 1년 동안 7억 받는 거를. 1년에 맥스 7억. 예, 근데 올해부터는 10억으로 늘었어요. 법으로 바뀌어서. 근데 내가 이제 사실 1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는 이 반려동물 장례동물 서비스. 여기를 5천만원 투자 받기로 시작했고, 실제 5천만원 받았어요. 우리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을 장례를 해주는 걸 도와주자. 이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가 5,300이 모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부터 좀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들이 굉장히 투자가 잘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견인들, 애묘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많죠. 엄청 많죠. 그 사람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카페에다가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은. 그죠?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들은 되게 펀딩이 잘 성공했던 사례고요. 이 회사는 총 57명에게 5천만원 투자 받았어요. 그죠? 한 사람당 얼마나 투자한 거예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금 100만원 가까이 투자한 거죠. 내가 키우는 우리 개가 죽었을 때 내 손으로 묻지 않고 누가 묻을 수 있다면 상주 서비스 가입하듯이 가입한 거죠.
근데 57명이 투자만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알렸겠죠, 그죠? 그렇죠. 아까 대출형 펀딩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아갖고 그 중금리 대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A%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가 와디즈에서 펀딩을 받아갖고 7억을 모았어요, 한 번에. 한 번에 7억을 모아서 그걸 갖고 지금 사채 놀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일반인을 사채 시장으로 연결해 주는 거네. 그렇죠. 저도 사실 여기 지금도 8%에는 계속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제가 투자할 것인지 대출을 받을 건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분의 돈이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죠. 크라우드 펀딩 해서 그걸 사채를 한다. 네, 그렇죠. 이 회사들은 대부분 대부업체인데 이게 이제 IT로 모으는 거잖아요, 돈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핀테크라고 하죠. 핀테크, 그러니까 IT와 그 경제적인 회사들 합치면 핀테크인데 이때만 해도 이런 그 금융 관련해서 업체들이 펀딩 받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핀테크 회사한테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모아서 이 회사는 계속 대출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실업을 계속 돌리면서 계속 먹고 살고 있겠죠, 그죠? 작년, 재작년 한동안은 너도 나도 이 그 크라우드 펀딩 받아서 대출을 사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제 주변에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엔 다시 채권인데요. 아까 달서맥주가 채권을 발행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 부산의 명물 마마는 이때 아마 부산에 크라우드 펀딩 영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이 있나 봐요.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 있는 그 요식업체도 많이 했어요. 이제 마마된장이라는 회사가 종각에다가 지점을 내고 싶다고 해서 돈을 모았던 거고 1억 펀딩에 성공했죠. 142명이 1억을 펀딩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펀딩한 사람들이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종각에 생기면 먹으러 가겠죠. 그래서 먹고 맛있으면요. 홍보하겠죠. 펀딩은, 크라우드 펀딩은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펀딩이라는 거고. 이런 펀딩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은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이. 영화 제작사나 뮤지컬 제작사들이 많이 하죠. 여기 보면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 있었어요.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펀딩을 받았죠. 얼마를? 7억을. 영화 펀딩이라는 건 누가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나오고 대본 누가 썼고 감독이 누구냐를 보고 펀딩한 거죠. 그리고 468명에게 펀딩을 7억을 모아주고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거 보면 여기 투자한 회사, 이제 그 진행한 업체가 CAC 클라우드 펀딩은 주식회사라는 회사예요. CAC 클라우드 펀딩 회사는 영화만 펀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펀딩 에이전트예요. 그게 뭐 영화사들이 그 예전처럼 돈 있는 누군가에게서 영화를 찾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영화 제작비를 펀딩한 사례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여기서 통해서 유튜브 펀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요즘 추세고요. 저도 지금 뮤지컬 회사 하나로 지금 펀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펀딩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VIP 시사회 티켓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이슈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건 리워드 펀딩인데요. 그 이제 이걸 왜 사례를 넣었냐면 투자형 펀딩한 리워드 펀딩이 가장 많은 금액을 했던 사례예요. 작년까지. 가방만 팔아고 10억을 펀딩했어요. 10억을. 2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펀딩에 참여했죠. 제가 아마 그 김현 회사를 지난번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가방을 처음 만드는 회사였어요. 가방을 계속 만들던 회사가 가방을 만든다고 그러면 펀딩하는 게 좋을 텐데 가방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회사가 펀딩하겠다는데 이렇게 많이 펀딩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중간에 이벤트 개최한 거죠. 펀딩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 오셔서 우리가 만드는 가방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와가지고 망치를 때려보고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들었다 해보고 다 끌고 다니고 해봤더니 좋더라. 그 사람들이 해보니 좋더라는 얘기를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지면서 펀딩에 막 참여하면서 3만% 이상의 달성을 한 거죠. 리워드 펀딩으로 15억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물건을 판 거잖아요. 그죠? 10억원씩. 근데 지금도 얘네는 열심히 신제품을 펀딩하고 있어요.
지금 마우스가 어디 갔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에 대한 아이템이 운이 되게 잘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것도 역시 반려동물 아이템인데요. 드라이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목욕을 시키면 잘 안 마르잖아요. 그걸 말릴 수 있는 계집이에요. 계집에 넣으면 얘가 말려 나오는 건데 안 말리는 거에 대한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동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제 해서 펀딩을 해서 얼마 모았습니까? 2억을 모았네요, 2억을, 그죠? 1000% 이상 모았네요, 그죠? 얘는 투자가 아니고 판매한 거예요, 리워드. 그러니까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완성이 되어 있거나 출고가 가능한 제품들은 리워드 펀딩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새로 만들어야 할 제품들 같은 거는 투자형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죠.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펀딩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냐?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투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은 업력이 7년 이내인 비상장 주식회사, 법인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요. 법인만 됩니다. 7년 이내 법인. 근데 이제 7년이 넘었다 그러면 벤처기업이나 이너비즈 확인이나 메인비즈나 사회적 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들은 7년이 넘었어도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7년이 넘었는데 크라우드 펀딩 받고 싶어라고 하면 우리는 벤처기업을 확인을 받아주면 되죠. 근데 안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금융업이나 보험업은 안 돼요. 그러나 아까 A%처럼 핀테크 회사는 돼요. 부동산은 안 돼요. 그러나 공유부동산은 돼요. 되게 재미난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도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건 제주도에 다자유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자유라는 회사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다자유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제주도에 은근히 폐가가 많다고 합니다. 그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그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데다가 이제 공유 민박 이런 서비스에다가 공유해서 이제 렌탈하는 거예요.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껍데기는 폐가인데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거죠. 리모델링하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 하나 펀딩하는 그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다 크라우드 펀딩에 와드에서 펀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받을 때마다 집 사는 거, 계좌하는 돈 다 해가지고 계좌까지 다 한 거죠. 그래서 펀딩을 하고 펀딩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집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을 이제 임대 수익을 쉐어해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집이 한 채고 두 채고밖에 안 되니까 수익 크지 않을 건데 점차 늘어나겠죠. 이 회사가 커질 거네요, 그죠? 이 회사가 아주 잘 되다 보니 제주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도 해줘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경남 산청 같은 데 가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반 부동산은 안 되지만 공유 부동산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꿈이 조그만 꼬마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서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들한테 기숙사 제공을 저렴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유 부동산 사업을 해보시라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받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법인 만드셔야 하고요. 저랑 컨설팅 협약 해주자고 그래서 그거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갬블링이나 게임 업체 같은 건 안 되고요. 개인 서비스업 있잖아요. 뭐 혼자 뭐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나 단순 제조업은 안 됩니다. 단순 제조업이 아니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핀테크나 공익 목적의 부동산은 가능하고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는 숙박회사나 음식점은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모텔 이상 호텔이나 대형 음식점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은 펀딩 받을 수 있어요. 한 기업당 연간 최대 7억 원까지 누적으로 받을 수 있다가 이게 작년까지 되어 있다고요. 올해부터는 10억까지 할 수 있어요. 단 크라우드 펀딩 할 동안 다른 투자 계약을 하는 거는 불법이다.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 펀딩 회사들이 못하게 하고 있죠. 동시에 여러 개의 크라우드 펀딩 회사 진행도 못하고요. 하나랑만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펀딩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일단 신청서 쓰면 내부에서 검토하잖아요. 그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마찬가지예요. 나 펀딩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뭐 회사 소개서나 투자 설명회 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내부 검토 통해서 펀딩 진행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진행하는 거예요. 나는 심사 받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해요? 펀딩 일단 받아보시라고. 심사 받아보라고. 심사 받아봐서 펀딩이 된다고 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돈이 모을 수 있는 거니. 그때는 이제 내가 돈 좀 내다 투자 진행하면 되죠. 이제 그 와디즈 같은 경우는 펀딩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와디즈라는 플랫폼에 우리 회사 정보를 올리는 게 등록비가 300만 원이에요. 등록비가 300만 원이고 모집된 금액에서 수치 수수료 3%를 떼요. 3%가 플랫폼에 띄고 나머지를 2월 5일날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법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을 들고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심사 받는 거예요. 너도 나도 등록을 해주면 안 될 수도 있고 물 관리가 안 되니까 심사 통해서 이 정도면 심사 투자 펀딩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되면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1억을 목표로 할 필요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중간에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5천만 원 썼다가 뭐 투자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 그러면 또 올리면 중간에 조절이 가능하다. 예,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5천만 원 이상 펀딩을 받게 되면 그 펀딩 실적 갖고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제 벤처 확인을 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지도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건데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만 얘기할 겁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R&D가 연계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 투자에 성공한 업체들이 정부 자금 신청을 하면 우선 지원해주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과제가 뭐가 있죠? 디진털 창업 과제가 있잖아요. 그죠? 디지털 창업 과제 안에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안에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과제가 있어갖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가 얼마짜리죠? 의원님? 까먹었어요. 시험 문제 얼마죠? 예? 1억 5천짜리가 있잖아요. 1억 5천짜리가 있는데 그게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업체가 그 과제 신청을 하게 되면 2억짜리가 있어요. 조건은 똑같은데 1억 5천은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받으면 받으면 좋겠죠. 그죠?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면 받은 업체들은 2억짜리 과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장점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엔젤 매칭 펀드라고 하는 그 자금을 운용해서 1+1 추가 투자를 해줘요. 기업당 총 3억 원까지. 단 이건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창업한 3년 이내에 기업을 받았을 때 얘기예요. 아까 저희가 그 얘기 봤잖아요. 그 채권 발행하는 업체도 있었잖아요. 그죠? 연리 뭐 12% 갚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약간 나쁜 말을 써서 펀딩을 받았어요. 1억을 받고 나서 갚아야 해요. 채권형을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갚아야 할 돈을 정부에 매칭 투자 받아서 갚는다면 좋겠죠. 이런 걸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펀딩 받아주고 매칭 펀드 받아서 갚도록 도와주는. 내 돈 안 들이고 돈을 받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걸 이제 블랙 엔젤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거는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엔젤도 마찬가지인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투자를 통해서 투자 받으면 개별 엔젤의 1.5배수, 전문 엔젤의 2.5배수까지 인해서 약 2배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2배 정도를 정부가 추가 투자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을 받았으면 2억을 추가 투자해준다는 거예요.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받아야 하는 거죠. 이거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걸 근데 모르는 분이 많아요. 펀딩 받았는데도 부족해! 라고 하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을 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빌릴 때 우리는 보증서를 받는 방법 중에 신보와 기보가 있잖아요. 그죠? 와디즈라는 회사는 신보랑 제휴를 해가지고 와디즈에서 펀딩을 받은 업체가 5천만 이상이나, 그러니까 투자형 펀딩 5천만 이상이나 리워딩 펀딩 1,000만 이상을 하면 보증 비율을 100%를 늘려줘요. 보증료율을 0.3% 이제 깎아주고요. 신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혜택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난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고 싶어. 보증서가 아니라. 예? 그런 경우에 뭐가 있냐면 그 중진공에 보면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수출계약서 받아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수출계약서를 주는 대출이 바로 이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에요. 그 안에 보면 기업당 연간 20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운전자금일 때는 5억, 시설자금은 20억까지 해주는데 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받은 업체는 운전자금만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펀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펀딩을 받는 업체들이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다 뭐냐면요. 우리 위원님들 업체 만나보면 아시겠죠? 업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어디입니까? 상장이죠, 상장. 상장은 장외 거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면 상장을 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요. 첫 번째 시장이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하는 KRX라는 곳입니다. KRX라고 하는 KSM이죠.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 예. KSM이라는 곳에 보면 여기 보면 모에니 게라지스하고 작년에 이제 그 수제 자동차 만든다는 회사가 펀딩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가 주식 거래가 여기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평균가가 1,800원 정도 나요, 그죠? 1,000원이든 1,800원이든 간에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상장하지 않은 회사가. 장외시장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 뭐예요?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KSM이라는 데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코넥스예요, 코넥스. 코스닥에 가게에서 바로 전 단계인데, 코넥스의 직상장입니다, 직상장. 좀 더 적극적인 시장에 등록이 되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충분히 드렸는데, 그러면 받고 싶어지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성공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성공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와디즈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13개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와디즈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다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승자 독식이에요. 4차 사업은 표현이 가장 많은 데가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수익이 안 돼요. 그래서 접고 있고요. 지금 와디즈하고 국민은행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글로벌에서는 킥스타터하고 인디고고라는 애들이 제일 커요. 걔들은 투자형 펀딩은 안 해요. 리워드만 합니다. 리워드. 클라우드 펀딩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방문하는 순 방문자 수가 500만 명이 돼요. 와디즈는 한 달에 방문하는 순 방문자 수가 70만 명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만큼 킥스타터에는 한 해에 약 7만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등록이 된대요. 7만 개 정도의 펀딩이 등록이 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작은 모금에 실패한 업체가 약 70%. 그 중에서 70% 중에서 약 10,000개 정도는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내에서만 펀딩 받을 게 아니라면 킥스타터를 통해서 외국으로 펀딩 받는 곳도 많이 있어요. 달러에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거 크라우드 펀딩은 홍보가 된다고 했잖아요. 글로벌하게 홍보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은 여기다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등록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리는 노력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냐.
일단은 그 처음에 우리 캅스 누런치 생각해보면요. 캅스 누런치의 그 경찰관들이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내가 담당하는 지역에 주민들 먼저 찾아갔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9명이 각각의 군단 구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펀딩을 오픈하면 누구한테 알릴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대표님 수면 건강 그걸 하잖아요. 그 수면 건강을 누구한테 알릴까요? 코가 안 좋은, 호흡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방팔방에 있죠. 그러면 굳이 어떻게 아까 그 반려동물 그 한 사람들 어디다 올려서 알렸어요, 정말.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데 모여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카페도 있고. 수면무호흡증 카페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런 키워드 광고 그런 쪽을 통해서 알려야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불특정 자산한테 팔겠다는 건 아무한테나 안 팔겠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누구한테 팔 거고 누구한테 알릴 것인지를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 보면 기존에 없던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결정 못 해요. 기존에 없던 물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 못 하기 때문에 예고편을 올리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와디즈 사이트가 뭐 오픈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은 지금 펀딩 못 하지만 다음 주부터 펀딩할 수 있어라든지 다음 달부터 펀딩할 수 있어라는 예고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걔들이 돈을 좀 더 받고 하는 거지만 예고편을 바로 보면 아 이게 다음 달에 나온다고 그럼 나 그때 꼭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기계 되는 거라서 그 중요한 건 광고를 잘 만들어야 해 예고편을.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예고편이 거의 반이잖아요, 그죠? 예고편이 좋으면 영화 재미없어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일단 보게 만들려면 예고편을 잘 만들어라. 좋은 예고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펀딩이잖아요, 그죠? 세월호 같은 사건을 봤을 때도 아시겠지만 초기에 막 사람들이 와 너는 막 하면 안 하면 내가 나쁜 놈 같잖아요, 그죠? 약간 어떤 거냐면 펀딩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아줌마를 만들어. 모금 시작, 그러니까 펀딩 시작한 지 이틀 안에 전체 35% 정도는 달성시켜라. 예를 들면 600만 원 모금하려고 그러면 이틀 안에 한 명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이건 누가 해주는 거냐고요? 이건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업체가 하는 거, 업체가. 업체가 알리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업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고생했어. 자, 오늘 좀 끝났나요? 45분 걸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여러분들 업체 만나면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물어보다 보면 이제 오늘 강의에서 못 듣는 내용들이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가 답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 건데, 혹시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빨리 끝나는데 질문 해주세요. 이제 올해는 제가 참고로 내일 저녁 7시에 논현역에서 와디즈에서 모인 그 90명 정도의 그 기업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내용을? 그때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해하고 정치자금을 이해하자에 신었는데 거기서는 와디즈라는 회사가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면 좋습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와디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되고 거기서 이제 상담 신청을 받을 거고 상담 신청 받은 업체들은 제가 서울지회원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내일 저녁? 7시인데요. 7시. 예, 마감됐어요. 강의가. 오늘 여기서 마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